서귀포시 법한포구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곳, 제주도 서귀포시 법한포구죠. 지금은 태풍 명소가 됐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태풍 재난방송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제주항 내항에는 아침부터 태풍 소식을 처음으로 TV에서 생중계한 때는 1981년 9월 태풍 에그니스였습니다. 제주항 서쪽 부두에 있는 제주시 수협 위판장에서 접시형 안테나와 카메라 한 대만으로 시작했죠. 이 장소는 20년 넘게 태풍 재난방송의 근거지가 됐는데요. 태풍이 접근하면 수산물 경매 작업을 할 수 없겠죠. 이 넓은 공간은 제작진들이 비바람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피항 어선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고 집어등을 켜면 캄캄한 야간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선 방송사와 가까운 곳에 있어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방파제 아니었기에 태풍의 현장감을 살리기엔 아무래도 부족하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방송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태풍을 피해서 제주항 어항부두에 정박 중인 한 배 위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박해 있는 어선 안에 올라탄 겁니다. 방송사 현관도 유용한 거점이었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스튜디오 카메라만 꺼내면 되는 데다 제주를 상징하는 돌라르방과 야자수를 세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고를 작성할 수 있고 중간중간 편하게 쉴 수도 있어서 기자들 역시 좋아하는 장소였죠. 당시 중계차 연결이 기자 얼굴만 잠깐 보여주고 나서 사전에 촬영한 화면이나 자료 화면으로 덮는 방식이었기에 제작진이 어디에 나가 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들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태풍의 규모와 강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재난에 대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진 겁니다. 태풍은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왜 중계는 제주시에서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었죠. 특히 제주에도 큰 상처를 남긴 2002년 태풍 루사가 계기가 됐습니다. KBS는 이 다음 해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접근을 앞두고 중계차를 처음으로 서귀포에 보냈습니다. 장소는 서귀포항 동쪽 자구리 해안입니다. 자, 우리가 2시간 전인 새벽 5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군요. 그동안 밋밋한 배경에 자료 화면이나 쓰던 관행에서 벗어나 집채만한 파도를 실시간 모습 그대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시청자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이날 오후 생방송 30분 전 파도가 중계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와 카메라맨, 오디오맨 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조명에 연결됐던 전기에 감전되고 화면은 순간 블랙이 되고 말았죠. 비싼 카메라 2대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전보다는 방송이 먼저였던 시대의 해프닝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서귀포 해안을 물색하다 다음 해인 2004년에 찾은 곳이 바로 현재 태풍 중계의 명소로 자리 잡은 서귀포시 법한포구입니다. 화면상으로는 기자와 파도가 겹쳐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방파제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식당 건물이 있어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도 있었죠. 제작진의 안전과 생생한 화면을 동시에 충족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제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민들레가 북상하면서 이에 2004년은 또 지역 재난방송의 신기원을 연 해이기도 합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이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지역 단위에서 독자적인 재난방송을 한 겁니다. 7월 민들레를 시작으로 8월 매기, 9월 송다가 북상할 때마다 주민과 기상청을 전화로 연결하고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제주시 탑동에 설치한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 화면을 송출했습니다. 본사 프로그램을 수시로 끊고 30분씩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당시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편성이었습니다. 이런 KBS 제주방송총국의 선구적인 도전은 2007년 태풍 나리가 내습할 때 저력으로 나타납니다. 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제주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추석을 앞둔 시기 소형 태풍이라는 예보에 도지사가 해외 출장을 갈 정도로 모두가 방심한 사이에 제주 섬을 덮친 태풍 나리. 태풍의 대명사인 1959년 사라오 태풍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내 하천이 범람하며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지옥을 연상케 했으니까요. 인명피해만 13명,
피해 차량은 1,500여 대, 전체 가구의 65%인 17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제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 이후 재난방송은 한꺼번에 두세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태풍이 제주 동쪽이나 서쪽으로 접근하는데 왜 중계차는 서귀포에만 있는지, 왜 도도리표처럼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지, 왜 기초적인 재난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하는지 비판이 쏟아졌죠. 변화는 방송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접시같이 생긴 파라볼라 안테나를 중계차 지붕에 달아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를 이용했습니다. 이 무선 전파는 직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만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제주에서도 HD 중계차를 도입한 뒤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통신사에서 빌린 전용 회선인 광 케이블을 이용하면서 비용은 좀 들지만 생방송 연결은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즘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4G LTE망, 5G망을 방송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재난방송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계차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배낭 크기의 MNG라는 장비만 들고 가면 ENG 카메라에 연결해 어디서든지 생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마을은 밤사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그 강풍에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요. 영상도 다양해졌습니다. 중계차 카메라에 ENG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뿐만 아니라 CCTV 영상, 화상 전화 연결, 시청자 제보 영상까지 현장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터치 스크린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다양한 재난 정보를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서 KBS는 2020년부터 태풍의 이동에 맞춰 지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30분 안팎으로 전국 방송을 하는 이른바 거점 재난방송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뉴스룸에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나와주십시오. 네, 제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주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난방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눈높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생생한 현장과 더 풍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KBS 공영방송 제작진은 지금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